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말 오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문제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흑대마가 요 백돌 두 점을 공격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뭔가 좀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하게 있다 보니까 이 두 점을 그냥 단순하게 품는 정도로는 흑한테 두 집을 선물하는 것이 여간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 흑이 이제 두 집을 쉽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흑대마를 살려내야 되는데요. 자, 흑이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사와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자체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일감인 요 두 점을 잡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면, 자, 백이 넉 점을 공략을 했을 때, 그대로 흑이 두 점을 시원하게 따내줍니다. 여기는 뭐 먹여친다라고 해도 흑이 따내서 한 집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곳이고, 자, 이쪽으로 고개를 한번 좀 돌려보면은 백이 여기를 파워하려고 해도 그때 흑이 늦지 않게 막아선다면 어렵지 않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한 방에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지만 흑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백의 입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바로 이쪽 넉 점을 단수 쳐간 수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한 악수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해주고 나니까 지금 이쪽에 한 집 나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백은 요런 보리 선수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자충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자, 흑은 여기를 막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이렇게 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백이 이쪽을 파고든다면 자, 흑의 입장에선 이 백돌 넉 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 전체가 잡혀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중간 과정에서 여길 밀고 들어왔을 때 먹여쳐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흑에게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자, 뭔가 좀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렸더라니 역시 백이 보리 선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자, 흑돌은 함락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좀 묘수가 있을까 싶은데 글쎄요. 자, 이거는 따냈을 때 너무 백이 튼튼한 모양이고 흑은 궁도가 없는 모양이다 보니까 자, 흑은 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단순하게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을 한번 좀 구상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글쎄요, 조금 더 창의적인 수를 한번 좀 구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예를 들면은, 요런 거, 글쎄요, 이거는 이제 딱 봐도, 요 자리를 찔러 갔을 때, 뭐 흑이 여기저기 다 자충에다가, 설령 두 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선 두 집이 확보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 바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요게 두 개를 해봤으니까 몇 개 없거든요, 사실. 여기가 될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자, 방금 전에 좀 이것도 될 리가 없고, 예.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해봤던 게 안쪽하고 요 자리까지는 해봤는데,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요렇게 한번 가주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좋은 수로 보입니다. 자, 왜냐면 백이 공격을 안 한다라고 하면 흑은 기분 좋게 두 점을 접수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두 집이 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은 서둘러서 공격하긴 싶은 충동감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는데요. 자, 하지만 이게 흑의 계획 안에 다 놓여 있던 부처님 손바닥에 들어오는 그런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넉점은 잡힌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돌려차기 한 방을 구상을 해주면 자, 백이 이제는 두 점을 포기할 수는 없죠. 두 점을 이렇게 잡아간다면 흑은 완생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넉점을 잡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넉점을 잡고 보니까 백의 단점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맞습니다. 이 자리를 탁 끊어가면은 그 유명한 후절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집을 지우기 위한 작업을 열심히 해볼 수는 있겠지만 흙은 그대로 다 받아주면은 요 자리에다가 한 집을 더 하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두더라도 뭐 끊는 게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후절수를 기다린 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두고 여기를 치는 순간은 이제 백이 흙을 잡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꼬리만 넉 점을 잡고 만족한 채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백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는 다시 한번 칼을 빼들어야죠. 그렇죠.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되는데요. 백이 이제 이런 독사과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딱 들어와 주면, 자, 이거는 뭐 양자충의 늪으로 지금 백이 흙을 안내한 그런 형상이 돼버렸고요. 설령 지금 흙이 석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손을 뺄지언정 지금 흙은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수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를 막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일단은 백이 이렇게 안쪽으로 도줄 일은 없을 거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무난한 수를 한번 쫓아가 봐야겠는데, 자, 일단은 단수니까 한번 여기를 이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뭔가 좀 아까랑은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백이 이쪽을 공격한다고 해도 흙은 그대로 두 점을 따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백이 이쪽을 먹여쳐도 여기를 따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백이 굉장한 또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이 두 점을 연결하지 않고 버리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넉 점을 공략을 하면서 이 네 점을 잡아버리면서 흙 전체를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쪽 두 점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먹여치면 옥집이 돼서 흙돌 전체가 모두 잡힌 것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자, 흙은 이 두 점을 잡는 것하고 별개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다시 한번 돌려차기를 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백이 이 두 점을 포기하는 것은 뭐 흙한테 그냥 삶을 확정을 지어주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백은 이제 이 넉 점을 바로 잡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뭔가 좀 아까 봤던 모양이 그대로 환원이 되죠. 이쪽 모양은 더 다르지만 오히려 흙집이 더 크게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점도 지금 아직 못 살려놓은 상태에다가 이걸 뭐 먹여치고 해봤자 여기 1의 1 자리에 지금 집을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백이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흙이 준비를 해놨었네요. 지금 넓히면, 야, 이 넉 점이 굉장히 좀 오묘한 돌의 포지션이라서 이거를 잡고도 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럼 백이 이거보다 좀 더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긴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되고, 아, 설마 이런 게 있나요? 조금 천재적으로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흙이 이 자리를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를 따내더라도 백은 그때 여기를 이어가지고 양자충의 늪으로 몬다든지 아니면은 요 넉 점을 제압을 하면서 요 두 점은 따내게 해줄지언정 늦지 않게 요 자리를 들어가주고요. 단수를 쳐도 아, 이건 또 안 되네요. 여기가 결국은 또다시 후절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 좀 준비를 하다 마른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따냈을 때는 그냥 이쪽을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흙이 전체가 양자충으로 잡혔죠. 백은 일방적으로 여기를 둘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후절수 같은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먹여쳤을 때 과연 흙이 이쪽으로 액션을 하느냐죠. 당연히 안 합니다. 바로 여기를 따내주는 수가 좋아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먹여쳐서 이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두 점을 잡아가지고 두면은 흙이 정말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요. 더 큰 성공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손까지 한번 빼가면서 이 후절수의 맥점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흙한테 한 집을 추가로 선물함과 동시에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살았겠다, 선수로 큰 자리도 갔겠다. 네, 이게 정말 웬 떡이야 싶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이제 백이 좀 지나친 혼자만의 수익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선 좀 이미 좀 늦은 모습으로 좀 보여지죠. 아무리 수순을 바꿔보더라도 흑이 두 집을 갖춰가는 것을 멈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수가 너무 천재적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백은 바로 공략이 이제 여기 지점이나 이쪽 지점에서부터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산뜻하게 여길 밀면 어차피 막을 수는 없으니까 흑은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수가 요 두 점을 따내는 겁니다. 아, 이래놓고 또 보니까 또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리를 먹여치자니 요걸 따내줄 사람은 없죠.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양자충으로 흑이 잡히다 보니까 정말 좋겠지만 당연히 흑은 여길 단수 쳐가지고 이 석점을 잡아내면서 자, 진짜 집을 확보하면서 이제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요. 자, 맞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따냈을 때 이것을 잡는 것도 여길 단수 치면은 따냈을 때 여기만 가도 지금 두 집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후절수까지 다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살아있죠. 그리고 뭐 한술 더 뜬다면은 손 빼는 것까지 가능해서 양쪽을 맛보기로 역시 흑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응수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데요. 바로 백의 입장에서 또 비장의 필살기 같은 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요 자리를 이렇게 뱀처럼 스르르르르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흑이 무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수를 치면 역단수를 치고요. 자, 굉장히 큼지막한 후절수가 등장을 한 동시에 이 백돌 5점이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서 흑은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자, 뭔가 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흑대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가 또 잘못되었는지, 아, 그러네요. 지금 요 자리를 이제 이었을 때는 이 넉점이 약간 썩은 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을 백은 가급적이면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백은 이 흑돌 한 집이 나 있는 돌을 공략을 밖에서 해주게 되면 자, 이것이야말로 정말 백의 어마무시한 함정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여길 들어갈 수도 없고 반대쪽을 들어갈 수도 없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두고 싶을 때 이렇게 툭툭 두면서 따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흑대만은 모두 자연사로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따내고 여길 두고 이쪽을 잇는 아이디어 가지고는 막혀서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갈 때까지 가봐야죠. 자, 이번에는 이 넉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답으로 보이는 게 이곳을 두면은 딱 따내서 딱 봐도 저희가 알고 있는 곡사공이 동장을 하게 되거든요. 뭐 지금부터는 이렇게 잘 붙여도 흑이 분리된 두 집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반대쪽도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늦지 않게 여길 둬준다면 쳤을 때 따내면은 흑은 역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뭔가 좀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 억울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자, 여기 단수니까 여기를 따내고 싶은데 야, 이게 모양이 재밌습니다. 여길 두면은 요 자리나 요 자리를 두면은 흑이 산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백이 이게 안 되면은 이제는 이 5점을 공략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흑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를 이어주게 되면 여길 두면은 이제 넓혀가가지고 백이 살게 되겠고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좁혀간다면은 이 독사가를 잘 물면 안 되겠죠. 옥집이라서 흑돌을 잡히게 되거든요.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한 점을 뽕 따내면서 어렵지 않게 두 집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쪽을 따냈을 때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흑이 요렇게 하고 따냈을 때, 아, 눈을 한번 좀 크게 씻고 쳐다보니까 백이 또 좋은 수가 있네요. 방금 전에는 여기를 쳐가지고 대응을 해서 맛보기성으로 흑이 두 집이 났었지만,
자, 요번에는 백이 반격을 들어갑니다. 바로 요 배붙임을 해주면은, 배붙임이 맞나요, 이게? 여기를 둬주는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무시하는 것은 여기를 먹여치면 뭔가 후절수가 나올 듯 말 듯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먹여쳐봤자 이쪽 위쪽을 따내게 되기 때문에 백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늘어봤더라도 흑이 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자리, 야, 흑이 진짜 좋은 수를 뒀는데 더 좋은 수를, 네, 진짜 그야말로 뛰는 자 위에 나는 수를 갖다 두니까 흙이 녹아버리네요. 이으면은 먹여쳐 가는 거고, 요 한 점을 단수 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요때는 이제 키워가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되겠죠. 어차피 이쪽을 이어도 따내면 후절수는 안 나오게 되고, 흙이 이쪽을 따내게 되면은 요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여길 딱 먹여쳐 주면은 흑대만은 모두 공략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요 정도 되면은, 야, 진짜 정답이 헷갈리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다 준비된 그런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단수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봤듯이 이 막는 수가 좋아가지고, 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자,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먹여치는 거는 바로 곡사공이 나와서 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일단은 단수를 공격을 했는데 절묘하게도 지금 먼저 두는 쪽이 넉 점을 따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만 계산했을 때는 16집이 나올 것 같은 큼지막한 자리지만 지금은 이제 후절수 관계도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내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두면 흙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흙은 살아나기 위한 날갯짓을 화려하게 여기를 연결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화려한 수일까요? 백이 이쪽을 둔다면 이제는 따내가지고 네, 지금 흙이 두 집을 만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백이 그대로 이쪽을 연속을 한다면 이번에는 흙이 좀 집으로 득을 많이 보겠네요. 끊어가서 전체 백도를 잡아냄과 동시에 궁궐 같은 집을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엄청난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엄청나게 좁은 자리라서 도저히 뭐 활로라고는 보이지가 않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밀고 들어오는 순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나머지 좀, 이런저런 자리를 다 읽어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이 넉 점을 잡는 것도 유혹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독사가라는 것을, 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죠. 백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를 들어가는 한 수였죠. 자, 흑이 이렇게 자충수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두 점을 따냈을 때가 이제 꽤나 백의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둬도 뭔가 이쪽을 두면은 자체로 수상전 이 후절수를 이겨낼 수가 없었고 따로 떨어진 집은 이미 분리가 되던 그런 장면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백에게 엄청나게 이제 기재가 듬뿍 담긴 그런 이제 넉점 키우기가 들어오게 되죠. 이으면은 막아가지고 흑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고, 자, 흑이 이쪽을 단수 치면은 백이 맞장구를 쳐서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 붙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고도의 전략이 담긴 그런 백의 대응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역시 나는 자 위에도 우주선을 타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쪽을 뒀을 때 이 넉점을 따내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여기를 이어주면 자, 이제는 아까 보셨던 변화도를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제 여기에서 이었을 때 반대쪽을 따내면 결국은 후절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자, 흑돌들에게 엄청나게 지혜로운 그런 선물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좁은 곳에서 뭔가 헷갈리는 그런 함정들이 잔뜩 숨겨져 있었던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